아,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자,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이제 계실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인천행정고시에서 국어를 담당할 김덕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박수, 예, 박수 쳐주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이제 처음 왔으니까 인사를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시험이 추가 시험이 없으면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한 8개월 정도 내년 4월부터 시험이 이제 시작되면 한 8개월 정도 남았고 지방직을 중심으로 하면 이제 딱 한 1년, 한 11개월 정도를 이제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국어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잘 가르치니까.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영어가 제일 큰 이제 그 부담이라고들 하죠, 그렇죠? 영어가. 그래서 영어만 잘 따라오시면 국어 가지고 제가 선생님 국어 때문에 떨어졌어요 이런 소리는 제가 듣지 않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 제가 조금 이제 공부를 다 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국어는 문법이 왜 중요하냐면 문법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쓰는 과목이에요, 여러분. 어법에 맞게 말하기. 자, 그리고 어법에 맞게 쓰기. 이게 문법이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수능 시험하고 공무원 시험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수능 시험의 목적은 이 취지가 뭡니까, 여러분? 수능 시험의 취지가 뭐예요? 수능 시험의 취지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이게 수능이란 말이 뭐야, 여러분? 대학에 들어와서 자, 수학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수능이에요, 여러분, 그죠?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럼 자, 대학 수학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자, 대학 수학에 필요한 건 자, 어떤 사고력, 자, 심층적인 사고력. 그 다음에 자, 뭔가 학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력, 이렇게.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추리상상적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이 대학에서 필요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반면 공무원 시험에서 필요한 여러분 능력은 공무원 시험에 우리가 뭘 배우기 위해서 공무원을 뭘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은 이런 게 아니야. 뭐야, 여러분? 자, 언어 소통 능력, 여러분, 그죠? 자, 기본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물어보는 거야. 언어 사용 능력. 자, 그래서 말하기, 쓰기, 이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어법이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그죠? 또는 뭐 적절한 표준어를 사용할 줄 모르거나, 자,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맞춤법을 지키지 않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게 되면 공무원으로서 어떤 기본적인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는 언어 사용 능력을 물어보기 위해서 여러분 문법 과목을 강조합니다. 반면 수능 시험에서는 심층적 사고력,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 추리 상상력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 뭐가 강조돼요, 여러분? 자, 비문학 독해가 강조되지,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비문학 독해 능력, 수학 능력 시험. 근데 이제 우리는 공무원 시험은 자, 이런 언어 사용 능력이 자,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중요해?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실질적 업무 수행 능력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진출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자,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읽기 능력과, 그죠? 읽기 능력과, 그 다음에, 자, 실질적인, 실용적인 글쓰기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 읽기 능력이 바로 여러분 뭐야? 독해지, 그치? 독해. 독해 왜 필요해요? 여러분 현장에 진출했을 때 수많은 공문서, 그죠? 공문서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처리를 해야 돼. 그죠? 독해. 공문서 처리하려면 기본적인 독해 능력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실용적인 글쓰기 능력.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실제 현장에 진출했을 때 기한해야 돼, 기한. 기한. 그죠? 문서 기한하려면 실질적인 글쓰기 능력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업무 수행력, 여러분들의 읽기 능력과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야, 이제? 여기서 이제 비문학이죠, 비문학.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문법하고 비문학 두 개. 그러면 출제자가 자꾸 이게 이제 시험이 그 공무원 시험이 자꾸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그러니까 엉뚱한 그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해서 그죠? 산으로 가는 이런 그 문제들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수험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학계나 이런 데서 공무원 시험이 너무 이제 그 현실적인 어떤 그 공직 수행 능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자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니까 이 출제자들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출제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 출제되면요, 여러분 하등 문제가 될 게 없어. 시비거리가 될 게 없다고. 이런 문제는. 출제하는 사람도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거든. 근데 이제 지엽적인 문제, 예를 들면 뭐 어휘 문제. 아실 거예요, 여러분. 고유어 같은, 고유어, 그치? 예전에 이런 문제 나왔었잖아. 장광설. 장광설. 이 장광설이 여러분 뭐 장광설을 늘어놓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치? 네. 근데 이제 이게 당연히 뭐야, 여러분? 말이니까, 그쵸? 말을 하는 거, 장광설을 늘어놓다 말을 하는 거니까 이 설자가 당연히 뭐라고 생각해, 우리는? 말씀설이라고 생각하지, 그치? 말씀설. 근데 실제 여러분 이 장광설 어디서 온 거냐면 길고 넓게 혓바닥을, 그죠? 혓바닥 설자를 써요, 여러분. 혀설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이게 혀설이냐 말씀설이냐 그걸 물어보면 그걸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하면서 실제 공직을 수행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 하등 관계가 없잖아, 그치?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 그치? 그치? 올해 지방직에 출제된 유명세, 그치? 유명세의 이 한자가 이게 여러분 이 유명세의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가 뭐가 중요해요, 그쵸? 이런 문제를 내면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내면. 근데 이런 그 언어 사용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과 관계된 여러분들의 실제 업무에 밀접한 여러분들이 현장에 진출했을 때 꼭 필요한 능력들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출제자가 당연히 염두에 두고 출제할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법, 자, 문법,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르기 위한 이 문법 능력이 강조가 된다, 여러분. 문법이. 자, 근데 이제, 이 공무원 시험에 문법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 여러분. 수능 시험에도 문법이 출제돼. 수능 시험에도 문법이 출제가 되는데, 수능 시험은 사고력, 비판력,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 시험은 여러분 보기를 줘, 보기. 그래서 보기로 쭉 설명을 해줘, 다. 보기로. 그리고 이 보기를 바탕으로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면 돼. 그러니까 암기가 필요 없어, 수능시험은. 그쵸? 보기를 가지고 푸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공무원 시험은 이 보기가 없어, 보기가. 공무원 시험은 암기를 했다고 전제하고 보기 없이 바로 여러분 이제 발문과 이제 선택지가 바로 나오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문법이 어려운 이유는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한 걸 바탕으로 뭐 한다, 여러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뭐야, 여러분? 적용시키는 이런 형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하고 똑같아.
공무원 시험의 문법은 수학하고 똑같아. 수학 여러분 당연히 이해 과목이지만 공식 암기 안 되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공식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문법도 마찬가지야. 문법도 공식. 제가 여러분 저는 문법을 여러분들이 다 공식으로 갔죠. 공식으로. 저한테 공부하는 학생들만 아는 공식들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그런 공식들을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공식으로 가르쳐드리면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암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게 이제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 문법하고 이 비문학, 특히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여러분 문제가 문법하고 비문학에서 보통 한 10문제, 12문제에서 15문제가 출제가 되잖아, 그렇지? 그죠? 그 외에 이제 뭐가 출제? 그 외에 문법 그 다음에 자 비문학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가 출제가 돼? 세 번째 이제 문학이 출제가 되죠. 자, 근데 이 문학은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고 시대부터 시작돼서 지금 현대까지 굉장히 많은 양의 문학이 다 시험법에 포함돼요. 그래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이걸 준비해야 될지 막막할 텐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서의 문학은 공무원 시험에서의 문학은 범위는 굉장히 넓지만, 자, 심층적인 사고력이나 추리 상상력을 묻기 위해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보편적 상식,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보편적 상식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그죠? 일반적인 감상 능력, 한국인으로서 문학을 감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감상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학은. 그러니까 오히려 문학은 공부하기 훨씬 더 부담이 덜해요. 물론 이제 고전시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고전시가. 자, 예를 들면 시조라든지 향가라든지 가사라든지 이런 고전시가들은 여러분들이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한 지 오래된 분들은 그거 읽는 것 자체가 옛날 말이기 때문에 읽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떤 조금 공부는 필요하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준비가 되면 사실은 뭐 현대시, 현대문학,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의 어떤 상식적 수준만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이런 어떤 그 문학 독해 능력을 가지고 풀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이건 저는 문학은 걱정 안 해요. 잘만 따라오면 돼. 문학은 보편적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풀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자 문학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한자야. 한자 여러분. 한자. 그죠? 문법, 비문학, 세 번째 문학,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한자죠. 한자는 역시 여러분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그 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런 차원에서 자, 뭘 낸다 여러분? 한자 성어. 예를 들면 여러분 상급자분께서 뭐 이렇게 회의하는 과정에서 한자 성어를 써서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두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자 성어에 대한 어떤 보편적 이해 능력, 상식 능력은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한 300개 정도, 공무원 한자 성어 필요한 거 보통 300개 정도면 여러분, 자, 300개에서 뭐 많으면 한 350개 정도 되는데, 이 정도만 공부하면 한자 문제 2문제 나오잖아요, 여러분. 2문제. 자, 평균 2문제 출제됩니다. 그렇죠? 2문제 나오는데 둘 다 한자 성어, 2문제 모두 한자 성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자 성어 이것만 공부하면 자, 2문제 다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문제는 또 뭐가 나와요, 여러분? 보통은 이렇지. 한자 성어 한 문제하고 하나는 그냥 기본 한자, 도금 한자. 즉 한자를 자, 그 뜻에 맞게끔 썼는지 도금을 물어보는 한자를 이렇게. 자, 이런 도금 한자 문제가 많습니다. 또는 동음이의 한자. 자, 동음이의 한자. 우리는 말에 여러분 음은 같은데 뜻이 다른 한자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한자 성어는 지금 시간이 여러분 8개월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하면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봐봐.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한 달이면 30개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8개월만 공부하면 38에 24, 240개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자 성어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한자 성어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금 한자나 동음이 한자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러분. 쉽게 공부하는 방법. 요즘 우리 스마트한 시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좀 더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한자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 90점 이상 맞을 수 없어요. 90점 이상 맞으려면 한자 해야 돼. 특히 한자 성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따라오시면 국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저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저하고 수업하면서 제가 공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법 공식을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거야. 자, 그 문법 공식에 대한 암기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 목표입니다. 수업 목표. 자, 여러분들에게 문법이 전혀 어렵지 않은 교과목임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언어와 국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게 자, 언어와 국어, 언어의 일반성 먼저 공부할 거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국어. 자, 국어의 특질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순화어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오늘 자, 문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음운과 음운 변동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음운 변동입니다. 공무원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음운 변동이거든요. 자, 이 부분 오늘 제가 쉽게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어와 국어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언어의 개념부터 봅시다.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가 뭐예요, 여러분? 언어는 자, 봐봐. 자,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자, 이러한 의미를, 그죠? 이러한 의미를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 전달해? 자,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음성 형식으로 전달하지, 그치? 그래서, 자, 언어는 의미라는, 자, 의미라는 내용을, 뭐예요, 여러분? 꽃이라는, 음성, 그쵸? 음성 형식으로 전달하는 기호 체계를 언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의미라는 내용을, 의미 내용을 음성 형식으로 전달하는 기호 체계를 언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 다시 보자. 여기. 자, 이렇게,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그럼 이게 의미가 되는 거죠, 그쵸? 의미. 자, 이렇게 생긴 걸, 즉, 얘가 의미가 되는 거야. 얘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 자, 산, 이렇게 하는 거죠, 그치? 그럼 뭐야, 여러분? 얘가 의미고 얘가 형식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의미라는 내용을 음성이라는 형식으로 전달하는 기호 체계를 언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 언어의 일반성. 자, 언어의 일반성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언어의 일반성입니다. 자, 언어는 크게
기호로서의 성질과 구조로서의 성질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언어의 기호성, 그 다음에 언어의 구조성이라고 그래요. 기호성과 구조성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언어입니다, 여러분. 언어의 기호성입니다. 자, 언어는 기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어는 기호다. 그래서 자, 언어 기호는 자의성을 갖죠.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운 거니까. 야, 자의성이라는 게 뭐냐? 여기 봐봐. 의미라는 것과 이 의미와 형식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없다, 여러분? 없다. 이걸 봐봐, 이걸. 얘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과 향기를 지닌 식물을 우리가 꽃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죠? 그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를 지닌 건 의미고 꽃은 형식이거든? 그럼 이 의미와 형식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느냐? 없다. 그게 이제 자의성이잖아, 그죠? 여러분, 자의성이라는 말이 뭐야? 임의적이다. 임의적. 제 멋대로.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죠? 왜 꽃인지는 이유가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얘를 우리가 산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럼 얘와 얘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느냐? 없다, 그렇죠? 얘는 그냥 산이지 뭐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자의성. 자의성. 자, 여러분, 이 자의성을 묻는 문제가 나오진 않을 테고, 자, 그럼 이제 이 자의성 가지고 조금 더 심화시켜 볼게요. 자의성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어가 자의성임을 뒷받침해주는 근거. 첫 번째, 언어 기호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 만약 여러분 언어 기호가 자의적이지 않고 필연적이면 여기 보세요. 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깔과 식물을 꽃이라고, 빛깔을 지닌 식물을 꽃이라고 하면 자, 만약 이게 이 관계가 필연적이면 영어로 FLOWER이란 말은 없어야 되겠지, 그치? 그죠? 근데 필연적이 아니니까 영어로는 뭐 플라워, 그쵸?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르다. 두 번째. 지역마다 다르다, 여러분. 나라 안에서도요, 지역마다 달라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언어 기호가 필연적이라고 한다면, 즉 자의적이지 않다면 지역마다 언어가 다르면 안 되지, 그치?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는 자, 부추라고 그래, 부추. 근데 어떤 지역에서 뭐라고 그래? 정구지라고 그래, 여러분. 들어봤어요, 정구지? 뭐 충청도, 전라도 이쪽 쪽에서는 정구지라고 해요. 그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말로 표시하면 부추가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막 생긴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얘가 의미야, 얘가. 그죠? 이게 파릇파릇해가지고 이렇게 길쭉한 거, 부추. 그럼 얘가 의미잖아. 그럼 얘가 형식이야. 만약 얘와 얘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이면,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정구지라는 말이 있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치? 필연적이지 않으니까 부추라고 됐다가 정구지라고 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다, 즉 방언이 있다. 자, 그래서 언어 기호는 자의적이다. 세 번째, 동음이어가 있어요, 여러분. 동음이어가 있어요. 음은 같은데 이의 뜻이 다른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자, 배. 그럼 얘가 배야. 그죠? 그럼 얘는 의미, 얘는 형식이지. 그럼 얘와 얘의 관계가 필연적이면 자, 이렇게 물에서 둥둥 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얘를 배라고 하면 안 되지. 그죠? 필연적이지 않으니까 얘를 배라고 했는데 얘 뭐라고 하지? 얘도 배라고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동음이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의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의어는 하나의 단어가 뜻이 여러 개인 걸 말합니다. 하나의 단어가 뜻이 여러 개인 거야. 예를 들면 자, 밥을 먹다. 그죠? 예, 밥을 먹다. 욕을 먹다. 자, 언어가 자의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밥을 먹는 걸 먹다라고 했으면, 그죠? 욕을 먹는 걸 먹다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욕을 먹는 거 뭐라고 하지? 그것도 뭐 먹다고 하지. 뭐 어차피 뭐 욕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 밥이 밖에서 안으로 내 입으로 들어오듯이 욕도 누군가에 의해서 나한테 내 귀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것도 먹다라고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가 있다. 자, 순간 여러분 동음이의어하고 다의어가 어떻게 다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어차피 할 건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동음이의어는 연관성이 전혀 없어. 아무 연관성이 없어. 그냥 우연히 소리만 같아진 것일 뿐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을 때. 즉 여러분 먹는 배와 타는 배가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없죠. 근데 욕을 먹는 거나 밥을 먹는 거는 의미의 연관성이 있거든. 음식이 밖에서 아까 여기 있잖아. 음식이 밖에서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죠? 욕이 바깥에서 내 귀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어떤 의미상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다의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언어 기호가 어떻다 여러분? 자의적이다. 그래서 요거 알아둬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요. 음성상징어라고 아세요, 여러분? 음성상징어. 소리나 모양을 흉내낸 말을 상징어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의성어나 의태어를 우리는 음성상징어라고 그래요. 이 음성상징어는 봐봐. 자, 얘가 의미잖아, 그쵸? 얘가 형식이고 얘가 왜 꽂히지? 그냥이잖아, 그냥. 자의적이니까 그냥 꽂히지 뭐. 얘는 산이잖아. 왜 산이지? 그냥 산이잖아, 그쵸? 그죠, 여러분? 자의적이니까. 자, 근데 음성상징어 볼게요. 달개 울음. 달개 울음이야. 그럼 닭이 울었어, 그죠? 자, 뭐라고 울지? 뭐라고 울어? 꽃기호라고 울잖아. 자, 그럼 달개 울음은 왜 꽃기호지? 이건 그냥이 아니잖아, 여러분, 그죠? 실제 그렇게 울잖아. 닭은 달개 울음을 왜 꽃기호라고 하지? 왜? why?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렇게 울잖아. 그렇게 울잖아. 즉 의미와 형식 사이 일정한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 여러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음성상징어는 자의성이, 자, 여러분, 음성상징어는 자의성이 없다? 자, 없다? 이러면 맞아, 틀려? 자, 이거 틀려, 여러분. 이러면 안 돼. 자, 물론 달개 울음이라는 의미와 꽃기호라는 음성 형식 사이는 일정한 관계가 있어. 왜? 그대로 듣고 뭐 했으니까. 그대로 듣고 들린 대로 흉내를 했으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그렇게 울잖아. 그렇죠?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 달개 울음을 우리는 꽃기호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게 필연적이면 다른 나라, 일본도 꽃기호, 독일도 꽃기호, 미국도 꽃기호, 다 꽃기호여야 돼요. 그죠? 근데 나라마다 다 조금씩 표시하는 방식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상징어, 예컨대 의성어나 의태어는 자의성이 없다라고 하면 안 돼. 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의성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자의성이 약한 거지. 자의성이 없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 봐봐. 자, 강아지의 울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멍멍. 그죠? 그럼 강아지의 울음이 의미고, 그죠, 여러분? 요게 의미고 멍멍이 형식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우리는 멍멍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 영어로는 바우와우. 그죠? 그럼 바우와우, 멍멍 표시하는 방식이 같아 달라, 여러분. 다르잖아, 이렇게. 그죠? 다르잖아, 그치? 그죠? 러시아로는 가부가부. 응? 러시아로는 가부가부. 그죠? 다르잖아,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자, 이 음성상징어는 자의성이 없는 것이 아니야. 다만 흉내를 내다 보니까 유사성의 바탕을 두고, 그죠? 유사성의 바탕을 두고 냈기 때문에 자, 자의성이 약하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비교적 자의성이 약하게 반영된 사례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뭘 골라내야 된다, 여러분? 네, 음성상징어를 골라내라는 문제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도상성. 도상성. 이 도상성이 뭐냐? 자, 도상성은 새 말을 만들 때는 새 말은 의미와 형식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에 의해서 새 말이 만들어져요. 새 말을 만들 때는 자, 의미와 형식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의 바탕을 두고 새 말을 만듭니다. 그걸 우리는 도상성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보세요. 자, 우리는 today, yesterday, y-e-s-t-e-r-d-a-y. 그럼 yesterday가 의미야. 이게 의미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그래요? 어떤 형식으로 표현하죠, 여러분? 얘를 어제라고 하지, 그렇지? 그럼 얘와 얘의 관계는 자의적이지, 그렇지? 얘가 어제여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없잖아. 그냥 어제인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today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today가 의미야? 그럼 얘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오늘이라고 그래. 그럼 얘와 얘의 관계도, 그렇죠? today와 오늘의 관계도 자의적이지, 그렇지? 그죠? 이거 자의적이란 말이야. 자, 근데 이 어제와 오늘을 합해서 이 두 개를 합해서 한번 새 말을 만들어 보자, 여러분. 이거를 합해서 새 말을 만들어 봐. 자,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 어제 오늘이라고 하지, 그죠? 오늘 어제라고 해, 안 해? 안 하지, 그치? 그죠? 사실은 어제 오늘이라고 해도 되지만 오늘 어제라고 해도 돼. 관계없잖아, 그치? 어차피 두 개를 합해서 만든 거니까. 그죠, 여러분? 남녀라고 해도 되고 연함이라고 해도 아무 관계없는 거잖아. 그죠? 어차피 합해서 만든 말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안 했어? 왜 이렇게 안 했어, 여러분? 자, 봐봐. 우리가 어제를 먼저 얘기하고, 그죠? 오늘을 나중에 하는 게 순서적으로 뭐야, 여러분? 순서적으로 맞지, 그치? 그죠? 그러니까 이 어제, 오늘이라는 형식과 그 다음에 순서가 서로 연관성이 있어, 없어, 여러분? 있는 거야, 그쵸? 왜 어제, 오늘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의성이라는 건 왜 그거야? 라고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꽃이야? 그냥 꽃이지 뭐. 그죠? 또 왜 산이야? 그냥 산이지 뭐. 이게 자의성이잖아. 근데 왜 어제 오늘이야? 라고 얘기하면 봐봐, 어제가 먼저고 오늘이 나중인 줄 알아. 그러니까 어제 오늘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즉 어떤 연관성이 있어, 여러분? 이런 얘의 의미와, 그죠? 이 단어의 형식 사이에는 순서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도상성이라고 그래요. 순서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자, 여러분, here, 여기, there, 저기, 그죠? 그럼 이 둘 아래, 그러니까 here와 여기, 그죠? there와 저기는 서로 무슨 관계야? 그냥이지, 그치? 그냥, 그죠? 그냥. 이거 두 개 합해봐, 여러분. 여기, 저기, 그죠? 그럼 왜 저기 여기라고 하고 여기 저기라고 했지? 아니, 여기가 순서적으로 가깝잖아, 그치? 그죠? 저기가 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일정한 순서적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순서적 도상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봐봐. 자, person, S-O-N인가 여러분 스펠링이? 그럼 자, 이건 뭐야? 사람. 그러면은 person과 사람 사이에는 자, 연관성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얘가 의미고 얘가 형식이야. 왜 person이 사람이야? 그냥이지 뭘, 그죠? 그냥. 자, 자의성이야. 자, 근데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지 않고 사람이 많이 모였어. 사람이 많이 모였어. 그럼 뭐라고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그치? 복수, 그죠? 복수는 사람들, 단수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사람이란 말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만든 말이지. 나중에 만든 새 말이잖아, 그치? 사람을 먼저 만들고 얘를 나중에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왜 사람들이 사람보다
언어 형식이 더 여러분 양적으로 많을까? 얘가 더 길잖아. 얘는 3음절이고 얘는 2음절이잖아. 얘는 왜 3음절이고 얘는 왜 2음절일까 여러분? 얘는 단수고. 그죠? 사람들이면 의미가 복잡해지잖아. 그지? 사람보다는 사람들의 의미가 더 복잡해졌잖아. 의미가 복잡해지면 형식도 어떻게 돼? 형식도 더 늘겠지. 그치? 그게 자연스럽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배우는 공부의 양과, 그죠? 중고등학교에 배우는 공부의 양이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초등학생의 가방보다 누구의 가방이 더 커야 돼? 중고등학생의 가방이 당연히 커야 되잖아. 그게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 그죠? 단수보다 복수가 의미적으로 더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복수를 뜻하는 그 형식이 더 음절적으로 길어야 되겠지. 그치? 양적으로 서로 뭐가 있다 여러분? 연관성이 있다. 양적으로. 또 봐봐. 자, 북다. 그 다음에 자, 레드. RED는 북다 여러분. 근데 이 북다를 가지고 세 말을 만들어 볼게요. 북다를 가지고. 자, 레드에다가 플러스 ing라는 의미를 추가시켜 볼게.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북다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 붉어지다라고 하지. 그치? 붉어지다. 여러분, 북다는 레드라는 뜻만 갖고 있었는데, 그죠? 붉어지다라고 하니까 레드 플러스 ing, 진액의 의미가 포함됐잖아. 그렇죠? 의미가 추가되면 언어의 형식도 어떻게 돼? 형식도 또 추가되지. 그치? 언어 형식이 더 길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적으로 단순한 것이 양적으로 복잡한 것보다 더 형식적으로도 단순하고, 그렇죠? 얘는 형식적으로 더 복잡하다. 이런 걸 양적인 연관성이라고 해요. 양적인 연관성. 그러니까 언어 형식이 길면 언어 형식이 짧은 것보다 더 여러분, 그 의미가 더 복잡하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자, 양적 도상성. 자, 그래서 도상성은 의미와 형식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 자, 근데 그 연관성에는 첫 번째 순서적 연관성을 순서적 도상성이라고 하고, 두 번째 양적인 연관성을 양적 도상성이라고 그래. 양적인 도상성이다. 세 번째 근접적인 도상성이 있어요, 여러분. 근접적 도상성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 근접적 도상성이 뭐냐? 자, 소문나고 맛있는 울릉도 오징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고 맛있고 소문난 울릉도 오징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더 자연스러울까? 소문나고 맛있는 울릉도 오징어가 자연스러울까, 여러분? 맛있고 소문난 울릉도 오징어가 더 자연스러울까? 자, 그렇지, 여러분. 이게 울릉도 오징어는 속성상, 그죠? 속성상 이 오징어가 갖고 있는 속성으로 볼 때 뭐가 더 가까워? 울릉도 오징어와 더 가까운 건 소문난 거야, 아니면 맛있는 거야? 당연히 맛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똑같이 소문난 것과 맛있는 것이 울릉도 오징어를 지시하는 수식어인데, 왜 맛있는 이 울릉도 오징어가 더 가까워? 왜 더 가까워? 울릉도 오징어는 먹는 것이니까 특성상 맛있는 게 더 가까워야 되겠지, 그치? 그죠? 그게 여러분 근접적인 연관성인 거야. 그러니까 말과 말이 가까워지는 것은, 그죠? 일정한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도상성들은 아까 앞서 배웠던 자의성과는 다르게, 자의성은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죠? 이유가 없는데, 이 도상성은 일정한 이유, 연관성이 있다. 그죠? 그게 도상성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전제를 줬어, 전제. 여기 봐봐. 언어는, 그죠? 여러분, 언어는 기본적으로 자의적이야. 하지만 새 말을 만들 때만이라고 한 거예요. 새 말을 만들 때. 새 말을 만들 때는 일정한 연관성의 바탕을 두고 새 말을 만드는 성질.
그걸 뭐라고 해? 도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 (1번) 앞뒤. 자, 2번 여기저기. 3번 건너뛰다. 자, 4번 이곳저곳. 자, 이 선택지를 이렇게 주고, 자, 보기에서 뭘 설명했냐면 도상성을 설명했어요. 도상성. 도상성. 즉 세발을 만들 때는 일정한 연관성의 바탕을 둔, 그죠? 예, 요게 이제 도상성인데,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한 어떤 언어적 특질과 부합하지 않는 예는?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어, 여러분. 보기에서 설명한 언어적 특질과 부합하지 않는 언어의 예는? 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언어적 특질과 부합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 그치? 자, 여러분 뒤앞이라고 하지 않고 앞뒤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순서적으로 앞이 먼저니까, 그쵸? 예, 뒤를 나중에 둔 거지, 그치? 여기하고 저기도 마찬가지지? 그 다음에 이것과 저것도 똑같지, 그치? 그죠? 자, 근데 건너뛰다는 생각해봐, 여러분. 자, 바뀌지 않았어? 뛰어야 건널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뛰어야 건너는 거죠, 여러분. 건너고 뛸 수는 없잖아, 그쵸? 그죠? 그러니까, 자, 도상성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찾아라. 그러면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자, 도상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알겠죠? 네, 근데 대부분은, 자, 도상성에 맞게끔 세 마리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자, 3번, 사회성입니다, 여러분. 자, 언어의 기호성 3번 사회성. 자, 사회성은요,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해서 불역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 불은 아니불, 역은 바꿀 역. 그래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성질을 불역성이라고 한다. 불역성. 자, 이 사회성은 왜 필요해? 바로 의사소통, 그죠? 원활한 뭘 위해서, 여러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성질, 그게 바로 사회성입니다. 만약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마음대로 말을 바꿔서 쓰게 되면 뭐가 깨져버려?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의 본질적 목적이 깨져버려, 그치? 그래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꿔서는 절대 안 돼. 불역성.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그게 사회성입니다, 여러분. 사회성이 깨지는 순간, 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는 역사성입니다. 역사성은 가역성입니다. 가역성. 가능하다. 그죠? 가능하다. 뭘? 바꾸는 것이 가능한 성질. 그래서 여러분 사회성과 역사성은 서로 충돌돼. 이렇게. 얘는 바꾸는 것이 안 된다. 불역성. 역사성은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가역성. 말이 안 되잖아. 모순되네, 그치? 하나는 바꿀 수 없다고 해놓고 하나는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모순돼. 근데 자, 여러분, 언어는 사회성이니까 바꿀 수 없는 게 맞지, 그죠? 자, 다만 전제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걸 우리는 역사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마운틴, M-O-U-N-T-A-I-N. 자, 얘를 우리가 처음부터 산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엔 뭐라고 했어? 왜. 그죠? 왜라고 하다가, 자, 나중에 이제 뭘로 바뀐 거야? 왜에서 산으로 바뀐 거지, 그치? 언어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왜 바뀌었어? 왜? 한자어 사용이 확대됐던 시기가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고대 시기에는 고유어를 많이 사용하다가, 신라 경도광 시대 이후부터 이제 한자를 많이 이제 사용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한자 사용이 확대되면서 왜가 뭐가 된 거야, 여러분? 산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자, 가람이 뭐가 된 거야? 가람이 강이 된 거지. 바뀌었잖아, 그쵸? 그죠? 예, 또 뭐 미르가 뭐가 된 거야, 여러분? 미르는 용이 된 거지. 이렇게 다 모두 뭐야? 고유어를 버리고 고유어를 쓰지 않고 한자어를 쓰게 된 거지. 이렇게 사회적인 합의가 된 거야, 여러분. 알겠어요? 합의가 되면 바꿀 수 있다. 그런 걸 뭐라 그래는 역사성. 자, 그래서 여러분, 표준어가 자꾸 바뀐다 안 바뀐다? 자, 표준어의 개정, 언어의 무슨 성? 표준어의 개정, 그렇죠.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왜 개정됐어? 사회적인 합의가 된 거야. 사회적인 합의가. 자장면 됐는데, 그죠? 자장면이 맞고 짜장면 틀렸다. 근데 뭐야? 지금은 짜장면도 맞다, 그죠? 왜 짜장면이 맞아, 그럼? 사람들이 짜장면을 쓰거든. 그쵸? 사회적인 합의가 된 거야. 그럼 언어가 바뀌는 거지. 예쁘다가 맞고 이쁘다는 틀리다. 근데 지금은 이쁘다도 맞다. 그죠? 왜 맞아, 여러분? 사람들이 이쁘다라고 하거든. 그죠? 사회적 합의가 된 거지. 표준어의 개정은, 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된 어떤 그 부정적 상황에서 일제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익히게 된 일본어들이 있어. 그치? 그게 우리말 어휘 속에 많이 들어왔지. 36년을 그렇게 쓰다가 이제 광복 이후에 그런 것들을 뭐야, 이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생긴 거지. 그렇죠, 여러분? 민족 정신에 의해서, 자, 사회적인 합의가 된 거야. 우리 일본어 쓰지 말자. 다 역사성이지. 그렇지? 그래서 그때 바꾼 것들이 뭐 있어, 여러분? 벤또, 그렇지, 도시락. 또 혹시 와루바시 알아요, 여러분? 와루바시? 와루바시, 젓가락. 그쵸? 와루바시 안에 젓가락. 또 여러분, 닭광 알아? 닭광? 닭광 알아요? 닭광, 단무지. 그치? 단무지. 이런 것들 다, 예, 민족정신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말들입니다. 일종의 역사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언어의 기호성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언어의 기호성 다섯 번째, 분절성이에요, 여러분. 분절성. 자, 분절성은 자, 분, 나눈다. 절, 무엇을? 마디를. 그래서 마디를 나누는 성질을 분절이라고 해요. 즉, 사실은 연결된 것을 자, 분절하여 표현한다. 그걸 언어의 분절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해가, 자, 이렇게 해가 동쪽에서 떠서, 그죠? 이렇게 서쪽으로 치죠, 그죠? 그러니까 해는 이렇게 이어서 움직여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그죠? 이어서 움직입니다, 해는. 근데 이렇게 이어서 움직이는 해의 시간을, 그죠? 연결된 해의 움직임을 언어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끊어, 분절해, 그치? 연결된 해의 움직임을 우리는 끊는다고. 어떻게 끊어?
자, 해가 이만큼 있으면 9시. 해가 이만큼 있으면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이렇게 끊잖아. 그치? 그죠? 해는 여러분 이렇게 딱딱 끊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이야. 그치? 그죠? 이렇게, 그죠? 이어서 쭉 움직인단 말이야. 사실은 연결됐지만 우리는 언어 형식으로는 분절한다. 그 다음,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흐름. 계절의 흐름도 우리가 이렇게 끊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끊어져 있지 않지. 그죠? 연결되어 있지. 우리가 뭐 예컨대 6월 31일까지는 봄,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는 여름. 이렇게 얘기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죠? 딱 끊어져 있어, 여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죠? 쭉 이어져 있다고. 우리는 그걸 그냥 편의상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끊죠. 언어의 분절성입니다. 또 지구는 둥글어요. 그죠? 그래서 자, 동서남북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냥 편의상 끊어. 그렇죠? 이렇게 동쪽, 여기 서쪽, 남쪽, 북쪽. 그렇죠, 여러분? 끊는단 말이에요. 방위 표시, 동서남북 방위 표시 언어의 분절성입니다. 또 무지개 색깔 보시면 사실은 이 무지개 색깔은 무수히 많은 색이 있어. 그죠? 무수히 많은 색들이 있는데 자, 우리는 편의상 이 섞여 있는 무수히 많은 색들을 지시할 방법이 없으니까 끊지. 어떻게 끊어? 그냥 7가지 색깔로 끊어. 그죠? 대표적인 색깔 빨, 주, 그죠? 노, 초, 파랑, 남색, 보라색으로 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지개가 절대 끊어져 있지 않거든. 다 이런 것들이 언어의 분절성이야. 이 분절성에서 어떤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냐면 분절성은 연결된 것인데 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 끊어져 있는 것은 분절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 분절했지, 그치? 그죠? 끊었잖아. 근데 이거는 분절성이 아니지. 왜? 남자하고 여자는 원래 구별되잖아. 원래 끊어져 있는 것을 나눈 거니까 분절성 아니에요, 여러분. 또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그죠? 이거 분절성 아니지, 그치? 원래 끊어져 있잖아. 1시, 2시, 3시는 분절성이지만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은 분절성이 아니란 말이야. 원래 나누어져 있는 것들이니까. 자, 우리가 국가의 조직을 입법부, 그 다음에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죠. 그렇죠? 예, 이것도 3권 분립으로 나눈 거잖아. 그치? 원래 나눠져 있는 거란 말이야. 원래. 당연히 나눠져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이런 건 언어의 분절성이 아니지. 이걸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연결된 것을 분절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분절된 것인지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다섯 번째까지 했구나, 여러분. 6번째, 추상성입니다. 추상성. 추상성은요, 여러분 각각의 사물들이 하나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사물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공통성을 찾아. 그래서 하나의 보편적 개념을 줘요. 그걸 우리는 추상화라고 그래. 그러니까 뭉뚱그리는 거지, 그렇지? 뭉뚱그리는 게 추상화야. 언어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만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 벽에 걸려 있는 걸 저걸 딱 보는 순간 뭐라 그러죠? 시계, 그치? 그죠? 근데 아마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시계와 저 시계가 똑같아서 시계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죠? 우리는 저렇게 시판에다가 시침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시각을 알려주는 도구는 뭐라고 뭉뚱그려? 그냥 걔가 어떻게 동그랗게 생겼건, 네모나게 생겼건, 길쭉하게 생겼건, 그죠? 다 뭐라고 그래? 우리 그냥 시계. 왜? 공통점이 있잖아. 뭐? 시각을 알려주는 도구, 그치? 그죠?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또, 자, 여기 장미 있고, 여기 튤립 있고, 백합 있고, 저기 카라 있어. 꽃집에 가니까 막 있네, 그치? 그럼 우리는 각각이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성을 우리는 찾아. 뭐야? 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깔과 각각의 독특한 향기를 지니고 있어, 그치? 그리고 뭉뚱그려, 우리는. 뭐라 그래, 그럼? 그냥 꽃,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추상성인 거지. 공통된 개념을 찾아서 뭉뚱그려. 자, 얘와 얘는 각각 다르지. 그쵸, 여러분? 달라. 다르잖아, 그쵸? 예. 하지만 우리는 이 세 개가 갖고 있는 공통성이 있어. 어떤 공통성이 있어? 칠판에, 그죠? 필기할 수 있는 도구. 그럼 뭐야? 하나의 공통된 개념을 주는 거야. 분필! 그죠? 자, 그래서 추상성은 이렇게 각각의 사물에서 공통된 개념을 뽑아서, 그죠? 공통된 속성을 뽑아서 일반적인 개념을 부여해 주는 것, 그것을 추상성이라고 하는데, 단 여러분, 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 있죠, 그죠?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는 언어의 추상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지. 두 개 이상 돼야 공통성을 뽑을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으면 추상성을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고유명사는 추상화되지 않은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산, 일, 산, 이, 섬, 삼, 강, 자, 사, 이순신. 자, 이러면 산과 섬과 강은 모두 추상화된 것이잖아. 근데 이순신은 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나오면 걔는 추상화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언어의 일반성, 자, 언어의 일반성 중에서 기호성을 한 것이고, 자,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언어의 성질 중에서 지금까지 6가지 기호성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제 구조성이에요, 여러분. 구조성은 첫 번째, 자, 첫 번째 규칙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체계성이 있어요. 규칙성은 계열관계라고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규칙성은 통합관계라고 해요. 통합관계. 반면 체계성은 계열관계라고 해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제 집에서 밥을 맛있게 먹겠다. 이 규칙성은요, 언어와 언어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을 말합니다.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언어는 구조적으로 모순되는 거지, 그렇지? 자, 언어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어 구조는 잘못된 거야. 알겠죠, 그죠? 그걸 이제 언어의 구조성 중 규칙성이라고 그래. 예를 들면, 나는 어제 집에서 밥을 맛있게 먹겠다. 여기 봐봐. 어제라는 말과 이 먹겠다라는 말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언어는 구조적으로 모순된 언어인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네, 그걸 규칙성이라고 그래. 통합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칙.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봐봐.
요 나는 어제 집에서 밥을 이제 여기를 이제 먹었다로 바꾸자 여러분. 그럼 이제 규칙성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나의 자리에 자, 이렇게 나의 자리에 여러분 요렇게 이걸 가려보자. 그러면은 자, 이 나의 자리에는 어제 집에서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죠? 먹을 수 있는 행위의 주체는 여기 다 올 수 있지. 자, 그래서 누구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너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철수도 와도 되고요. 그리고 동생도 와도 되고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친구도 와도 되죠. 그쵸? 이렇게. 그가 와도 되고. 즉, 이 자리에는 철수, 너, 나, 동생, 친구, 그가, 그죠? 그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행위의 주체. 모두 주체가 주체죠. 주체. 그 주체가 이 자리에 이렇게, 그죠? 다 쓰일 수 있죠. 그죠? 그죠? 주체는 이 자리에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들 말들은 주체라는, 행위의 주체라는 하나의 뭘 이룰 수 있다? 체계. 그죠? 이걸 체계라고 하죠, 체계. 행위의 주체라는 체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언어 구조의 체계성이라고 해요. 여기도 보자, 여러분. 집에서의 집.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뭐가 올 수 있어, 여러분? 장소. 내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장소. 장소를 중심으로 또 체계를 이루겠지, 그치? 그죠? 여기는 식당. 또 뭐 올 수 있어, 여러분? 식당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죠? 이렇게 장소. 학원에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는 또 여기에 뭐야, 여러분? 하나의 뭘 이루어, 여러분? 체계를 이루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뭐가 체계를 이루어, 여러분? 뭐를 중심으로? 대상. 먹을 수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뭐를 이루어, 여러분? 체계를 이루겠지, 그치? 그죠? 그러니까 뭐가 올 수 있어? 떡이 올 수 있고, 빵이 올 수 있고, 그쵸? 예, 뭐 수박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모두 자, 대상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체계를 이룹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때 철수, 너, 나, 동생, 친구, 그를 무슨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계열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같은 계열 관계에 있다. 여기도 식당, 집, 학교, 학원은 장소라는, 그죠? 하나의 체계로 같은 계열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언어의 일반성, 자, 기호성과 구조성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조금 쉬었다 할게요, 그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니까.